지름길을 물어보니까 신만이가 뒷길을 알려주거든요. 문중이랑 5명의 병사는 길을 따라서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사라져가는 문중 일행을 보면서 신만이가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상나라의 태사 문중의 마지막 이야기. 사실 이거 분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새선녀랑 묶을까 했는데 그래도 문중인데 묶어 팔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따로 나눠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함씨랑 채씨 선녀한테 삼선고의 죽음이랑 구곡 황하진 얘기를 들은 문중이 눈앞이 캄캄해지죠. 이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선계 최고 선인 그 태상노고인 저쪽 편이지. 내 친구들 다 죽었지. 스승님한테는 도와달라고 못하지. 근데 나라는 지켜야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상나라의 태사로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무왕을 죽이면 된다는 생각에 무왕이 들어간 구덩이에다가 그 죽음의 붉은 모래 더 열심히 뿌리라고 하는데 무왕은 연등도인이 붙여준 부적 덕분에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무왕의 고난의 시기 100일이 다 지나가게 되고 원시천존 집사랑 백학동자랑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가갖고 백학동자가 여의주로 10분의 머리를 빡 깨버리고 무왕이랑 나타 뇌진자를 구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십천군은 기둥에 매달린 그 2군 빼곤 다 봉신대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연등도인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문중은 태사지만 절교의 도사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봉신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광성자, 적정자한테는 어디 가서 문중 기다렸다 공격해라. 그리고 자항도인한테는 네가 정풍주 갖고 있으니까 함씨 선녀한테 바람주머니 뺏어오라고 하고 나머지 도사들은 너네 이제 평범한 인간이 됐으니까 다 이제 곤륜으로 돌아가서 회복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인들이 돌아가는데 뒤늦게 운중자가 새로운 무기를 완성했다면서 가지고 와요. 그런 운중자를 보고 12선인들이 부러워합니다. 난 일찍부터 와갖고 사람 됐는 쟨 늦게 와갖고 계속 도술 일찍 온 사람이 피해봤네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려요. 연등도인은 운중자한테 이제 같이 전룡령에 가서 문중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룡령, 문중 스승님이 피해가라고 했었던 바로 그곳이죠. 마치 삼국지에서 방통이 낙봉파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는 태공망한테 이제 상나라 군대를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공망은 비장한 목소리로 문중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를 하게 되죠. 태공망이 기둥에 매달아뒀던 10,000군 중의 2군을 군사들 앞에 끌고 와서 무기리를 시켜갖고 목을 쫙 베어버리고 사기를 높입니다. 그걸 보고서 문중은 화를 참지 못하고 군의 진격을 명령하는데 처음에는 양쪽이 팽팽한 것 같다가 곧 문중의 군대가 밀리면서 일방적인 전투가 돼버려요. 함선녀가 바람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바람으로 상나라를 쫙 도우려고 하는데 그때 자항도인이 나타나서 정풍주로 바람을 끊어버리죠. 그 사이에 태공망이 타신편으로 함씨선녀를 빡 한 대 후려치고 채씨선녀는 그걸 보다가 나타의 창에 찔려서 둘 다 봉신대로 뿅뿅 날아가게 됩니다. 황하산 사천왕 중에 셋째도 황비호한테 목숨을 잃게 돼요. 상황이 안 좋게 흐르니까 문중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 태공망도 일단 더 쫓지 말자. 그러고서는 그날 밤에 기습을 준비하죠. 황비호한테는 왼쪽, 주나라 대장군은 오른쪽, 금타, 목타, 용소는 정면, 다른 주나라 장군들은 후방에서 공격하고 양전은 뒤로 가서 굴량미를 모조리 태운 다음에 전룡령으로 가서 뇌진자랑 매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에서 문중을 공격을 하려는 거죠. 그때 문중은 첫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하고 막 정신도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가에다가 지원군 요청을 하고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태공망의 지휘를 받은 주나라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우리 귀염둥이 용소가 정면에서 돌을 뿅뿅뿅뿅 날리고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문중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대부분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양쪽이 뒤엉켜서 싸우는 도중에 사불상에 타고 있는 태공망을 발견하고 저 자식만 잡으면 이거 분위기 바꿀 수 있다 싶어가지고 흑기린을 타고 달려가는데 이때 문중이 평정심을 잃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태공망 상대하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신편으로 신나게 두들겨 맞다가 날개도사의 도움으로 막 피투성이가 돼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고 보니까 30만의 군대가 3만 언저리 그리고 그 중에서 싸울 만한 병사는 5천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오기로 결정하고는 3만의 군대 중에 정예 3천 정도만 추려서 상나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주나라 군대의 추격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막는다기보다는 조금 지연시키는 정도였겠죠. 3천의 병사랑 도망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가 않아요. 그 도망치다가 광성자 만나고 광성자 피해가다가 적정자 만나고 적정자 피해가다가 나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황하산 사천왕 중에 둘째가 나타랑 싸우다가 공공건에 맞아서 봉신대로 뿅 날아가고 그 사이에 나타를 따돌리고 지친 문중 앞에 황천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잡으려고 매복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상나라 장수들이 황천하를 상대하는 사이에 문중은 적군이 없는 길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길은 전룡령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제 문중에게 남은 병사는 100명 남짓. 이제 앞에 펼쳐진 길은 딱 봐도 주나라 병사들이 매복해 있을 것 같아. 매복해 있기 참 좋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는데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산 능선을 따라 주나라 병사들이 빼곡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태공망이 무왕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문중을 보고는 아 거기 거짓골을 한 게 그 상나라 태사 문중이 맞으십니까? 빈정거리게 되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버린 문중이 무왕을 죽여가지고 모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사실 산꼭대기에서 태공망이랑 술을 마신 인물은 무왕 희발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희발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알 턱이 있나. 문중이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이미 모두가 거짓말처럼 쫙 사라져 있었고 문중이 두리번 거리면서 살펴보니까 산 밑에 주나라 군대가 나타나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100여 명의 병사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급하게 흙기린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놈들아 멈춰라! 이러면서 날개도사랑 황하산 넷째 그리고 10여 명의 병사들 막 겨우 수습하게 되는데 문중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이번에는 뇌진자가 나타나서 몽둥이로 문중을 공격합니다. 문중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땅바닥을 굴르면서 겨우 공격을 피하는데 안타깝게도 뇌진자의 공격에 흙기린이 두동강이 나게 되죠. 문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도사가 문중 앞을 쫙 막아서는데 숨어있던 양전의 효천견이 날개도사를 공격하고 뇌진자가 결정타를 빡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황하산 넷째는 양전에게 목이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황하산 사천왕도 봉신대로 다 날아가게 되고 문중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상나라는 진짜 끝이냐 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까 뇌진자랑 양전도 사라지고 곁에 이제 5명의 병사들만 남게 됐는데 그제서야 오랜 친구였던 흙기린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길을 걷게 되죠. 깊은 밤에 문중 일행이 걷다가 산속에서 10만이의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배를 채운 뒤에 상나라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물어보니까 10만이가 뒷길을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중이랑 5명의 병사는 길을 따라서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사라져가는 문중 일행을 보면서 10만이가 알고 보니까 10만이는 양전이 변신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문중 일행이 길을 가다가 전룡령이라고 적힌 비석을 발견하고는 또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명의 병사들에게 얼른 상나라로 가는 관문까지 뛰어가서 상황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도수를 써서 상나라 수도 조각까지 곧장 날아가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도수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일반 병사들이 너무 많은데 사령관은 자기 혼자 날아갈 수 없어서 안 쓰고 있었던 거래요. 이 뭔가 그 사령관으로서의 책임감, 의리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5명의 병사들이 뛰어가고 문중도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운중자가 나타납니다. 태사, 여기가 그대의 무덤인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중이 운중자, 야 너 전에는 달기 죽이겠다고 뭐 상나라 지킨다고 궁궐까지 오더니 이제는 왜 주나라 편드냐고. 그러니까 운중자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놈의 하늘에 상나라는 이제 멸망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중이 울부짖듯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선계에서 인간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그러니까 운중자가 모든 것은 운명입니다. 태사,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듣기 싫다 이 운명이라는 말. 그러면서 새로 개발했다는 무기 있잖아요. 그거를 발동을 합니다. 순간 땅속에서 8개의 불기둥이 쫙 치솟더니 불기둥 속에서 49마리의 화룡이 문중을 향해서 달려들어요. 불기둥 8개에 49마리의 용이 있으니까 하나에는 수가 안 맞죠. 왜 49마리일까? 무슨 숫자에 그런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화룡이 문중을 향해서 달려드는데 문중이 이까지 불로 나를 상대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은 급하니까 나중에 상대해주마 이러면서 하늘로 쫙 날아가는데 순간 벽에 빵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땅으로 다 떨어져요. 연등도인이 그럴 줄 알고 결계 같은 걸 만들어뒀던 거죠. 문중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49마리의 용이 문중을 덮치면서 불길에 휩싸여서 비명을 지르면서 문중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상나라의 태사 문중의 영혼은 봉신대로 쫙 날아가게 되죠. 문중의 죽음을 듣게 된 주왕은 슬퍼하긴 하는데 문중을 아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문중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계속 질펀하게 놀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문중이 없어서 내가 나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 딱 그 정도. 그러면서 문중이 탈락했으니까 다음 선수를 주나라에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걱정을 하다가 당시 상나라가 북쪽, 동쪽, 남쪽에도 계속 반란이 있었는데 남쪽 반란을 훌륭하게 막아낸 등구공이라는 인물한테 서쪽으로 가서 주나라를 정벌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중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사령관이 된 등구공이 주나라를 가로막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가장한 태공망의 더럽고 치사한 계략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